장시간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와 함께 자신이 소속된 여당의 총선 공천에 개입을 하고 총선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런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정상인데 여론 등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사법 분야 개혁에 가장 앞장서고 계신 장경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내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계신 최재형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중대함은 많은 국민들의 그런 분노와 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정말 얼마나 이 사건이 중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최재형 목사님께서 짧게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고발인 단체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먼저 모두 발언하기 전에 중대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정각에 서울의 소리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5시간 녹취록이 특정 보도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자들과 탐사 작가들이 충청도판 명태균 사건이 곧 터질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부산 지역에서도 그와 동일한 사건들이 터질 거라는 예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 시절에 선거 공천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공항으로 말하자면 관제탑 역할을 하며 선거를 직접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취임 직후 지금 2024년 지난 총선 때까지 정당 정치 공천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오늘 저희 서울의 소리 보도와 그동안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것을 취합하면 국민 여러분이 가늠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발단체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개입과 선거 중립 위반을 공수처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권력이 무서워서 검찰로 이첩을 했고 검찰은 다시 서울경찰청 마포 수사대로 이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하려는 속셈을 하고 있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양평에서 고속도로 변경 조작 사건을 밝히며
300일 가까이 농성을 했던 양평군 의원들과 여연정 의원 그리고 최재관 위원장 이러한 인사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들을 입건을 하고 그리고 70세가 넘은 노인을 밤 11시까지 조사하며 차량 압수수색, 신체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는 만행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터뜨린 최재형 목사의 양평 강연과 여주 강연을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저를 힘들게 하면서 왜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가 이처럼 재보궐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서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왜 조용한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고발 내용을 김한매 대표로부터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부정청탁과 선거 개입인가?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강력히 규탄한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 말고 대통령 부부 혐의 즉각 수사하라. 2020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7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경남도지사로 출마한 박완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역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도권이 지역구인 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경남 의창,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김영선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취지의 의혹이 뉴스토마토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도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지인 간에 이루어진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태균은 지인에게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갔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련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명태균은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가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라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끝났어 XXX들 대통령 뜻이라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문나면 안 돼요.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땡땡땡 임 조심하라고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라며 내일 아마 점심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안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4월 13일 열린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규정 위반 부정선거운동죄로 기소하여 2018년 7월 20일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하게 만든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막강하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통령 역시 엄연히 국가공무원의 한 사람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 권한을 통제받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및 당선인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국가 국민의 유익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부정한 사적 청탁이 실현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 당선 및 당선인의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으로부터 김영선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 및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헌법과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 및 당선인의 직무 권한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함부로 남용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다닌다. 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위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4월 13일 있었던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 유리할 목적으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면서 기소할 때 적용했던 공직선거법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무원의 신문으로 공직선거법상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관여가 금지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정당의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공천되게 하고 실제로 당선되게 하였으므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3.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동반하지 않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고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는 대통령 혹은 당선인이라는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로서 김영선을 대리하는 명태균으로부터 김영선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피고발인 명태균은 김영선과 공동하여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전 국회의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고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하나는 금일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오동 공수처장에게 이 고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가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에 이를 즉각 알리고 이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발인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이 오늘 고발 사건과 병합하여 공수처가 함께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이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저희 단체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나는 대장동의 주범인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경선 토론회에서 발언한 사항에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 9월 8일 날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즉 각하란 조사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형한 논리에 따르면 반드시 기소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라는 것은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해서 동일하게 법 앞에 평등에 의해서 동일한 잣대로 기소돼야 마땅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나는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함께 다시 재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구형한 논리 그대로 법 앞에 평등에 입각해서 저희가 재고발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2022년 국회 재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바깥에 이동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